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이분 개근상 드려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하고 있는 분이죠.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주세요. 개근상을 직접 좀 주시고. 마음으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직 개근상을 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계속 개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네, 그리고 직업의 길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윤예담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담입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는 여성 도전 직업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직까지 여성이 적은 도전 분야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소방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소방서 현장 대응단 소속 현역 20대 여성 소방관을 직접 모셔서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는 그녀의 잡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요. 네.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소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예담 양은 혹시 화재 겪었거나 아니면 목격을 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학원을 다녀왔어요. 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타는 냄새가 진동해서 집에 불이 났다고 판단했고요. 네. 어린 나이에 좀 무서웠는데 네. 그래도 바로 경비실로 달려가서 큰 화재 피해 없이 진압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잘했네요. 근데 그 탔던 냄새의 원인이 뭔지 하긴 했어요. 네,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꼭 그 불을 이렇게 약하게 틀어놓고 잘 고와지면 꼭 끄고 나가라 라고 하셨던데 저희 언니가 까먹고 그거를 끄지 언니의 못하고 나가서. 잘못이었군요. 그래도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해서 예. 정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화재 관련된 거 본인이 직접 겪은 것도 있고 저희가 월요일부터도 얘기했지만 네. 목격을 하거나 이런 경험들 있죠. 그렇죠. 초기 화재 진압 위해서는 대응 요령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혹시 예담 양은 그런 관련된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정기적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집에 불이 나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젖은 수건이나 네. 이렇게 휴지로 코와 입을 꼭 막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밖으로 네. 나가도록 배웠었습니다. 오. 그 실제로 그렇게 훈련도 막 연습도 다 해보셨나요? 네, 책상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해서 그래요? 탈출하는 그런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거 요즘에 이렇게 다-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럼 혹시 소화기 사용법 직접 네, 알고 계세요? 아니면 직접 해보셨어요 또? 직접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고요. 네. 그래도 교육을 받았던 적은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정기적으로 소화기 사용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네네. 운동장에 다 모이도록 해서 소방관 분들께서 이렇게 실제로 작은 불을 피우고 이를 소화기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런 교육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화재를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 큰 화재를 막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직업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어가 볼게요. 예담양의 뉴스를 준비해왔다고요? 네, 2개 준비해왔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청년층 중 졸업이나 중퇴 후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 후 일을 그만둔 미취업 상태자가 147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중 35.4%는 취업 관련 시험 준비로 시간을 보냈지만 5%인 7만 3천 명은 여가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네. 심지어 취업 준비나 여가 등의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층이 17.4%에 해당하는 25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여가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년을 네. 합치면 32만 9천 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2.4% 정도.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구직 준비 없이 여가를 즐기거나 시간을 그냥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여가를 즐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만 또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가도 즐기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이 네.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담양 주변에 그 대학교 4학년 친구들 보면 어때요? 아, 확실히 바빠진 걸 느끼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놀아도라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네. 조금씩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 10명 중 2에서 3명은 구직 준비 중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예담양이 보기에는 왜 5명 중에 1명이 구직 준비 없이 여가를 즐기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이러고 있을까요? 사실 시간을 그냥 보냈다기보다는요, 구직 상태가 아니어도 시간을 편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장소에서 휴학하고 무엇을 했냐는 그러한 질문을 받다 보면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저 압박감에 구직 활동을 시작한 친구들도 저처럼 있고요. 적당한 부담이 아닌 압박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실제로 굉장히 좀 심각한 이제 문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실망 노동자 효과라는 이 용어를 좀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몇십 번에서 몇 번까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맛본 거죠.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효능감. 그러니까 나는 왜 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야. 라는 이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자존감도 확 떨어지게 되는 그쵸. 이런 구성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효능감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상으로 보게 됐을 때 실업률을 또 낮추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지를 않으니까 실업률에도 잡히지 포함이 안 않는 되는 부분이죠. 거군요. 네.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라는 이러한 이제 노동자 효과가 계속 커질수록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효능감을 계속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는 여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즐기고 싶어서 그쵸. 즐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맞아요. 보상으로서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경우도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여가를 리플레시를 하면서 또 충전을 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좀 가는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장기간으로는 가지 않도록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좀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취업을 한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이제 26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해볼 거 해보고 조금 더 뭐 여행도 다녀보고 일을 할 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꼭 뭐 대학교 3, 4학년 되면 취업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심어준 그런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준비하고 자기의 진로도 그러면서 좀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꾸 취업에 대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럼요. 진로와 맞아요. 상관없이 적성을 안 보고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청년이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1.6개월로 작년보다 0.4개월 늘었고 취업 후에도 62.2%가 1년 2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요. 작년보다 1.4%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또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51%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앞에 이야기랑 좀 연결이 될 것 연결되죠. 같은데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1년 동안 그냥 노는 게 아닌데 또 주변에서는 놀죠. 엄청 걸로 조급해하고 하더라고요. 네, 놀지 말고 빨리 취업해. 그럼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제가 매일 스터디를 나가는데 네. 엄마께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 근데 그래요? 엄마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어디를 그렇게 아. 놀고 오냐고.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네, 연락도 안 되고 그쵸, 걱정을 공부하니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도 참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문제는요. 취업을 했는데
62.2%면 반이 훨씬 넘는 수치가 그렇죠. 1년 반도 안 돼서 퇴사를 한다. 이거는 뭐 취업하는 음.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담양이 생각할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조함으로 이렇게 적성 등 충분한 고민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는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음을 느껴서 퇴사하는 경우를 자주 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가까운 선배가 승무원으로 취직을 하셨다가 취직을 했다가 3년 만에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음을 느껴서 아이고. 퇴사하는 거를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오래 다니셨네요, 3년. 그렇죠. 너무 급급하게 네. 취업 그렇죠. 준비를 한 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이런 일 왜 자꾸 발생을 하는 거고 해결책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이라고, 그다음 영업이다, 기획이다.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한 이 직업군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맞는 산업과 직종과 그 분야와 부서에 따라서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 분석이 덜 된 상태에서 나는 막연하게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갈 것이다 라고만 했지, 실제로 그 규모에 따라서 자기가 뭐 마케팅 업무를 해도 10가지를 할 수도 있고 50가지를 할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모르고 갔다라는 거죠. 네. 가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이게 온 줄 알아? 라는 이제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하던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아예 겉핥기식으로만 직무를 알고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때 이 가르치는 컨설턴트라든지 네.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시키고 그에 맞게끔 우리가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그렇죠. 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느 회사나 신입사원 때는 하는 업무가 그렇죠.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그럼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매일 했던 생각이거든요. 내가 기껏 복사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네. 준비를 했나. 네. 그 그래서 시간 그 시기를- 지나니까 그럼요. 복사하던 때가 또 행복하더라고요. 요즘 또 이제 취업의 돌파구로 해외 취업하는 청년들 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취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함해서 친구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복지, 처우, 그리고 월급.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취업의 경우 현재 포화 상태인 국내 취업 시장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문이라 생각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인데요. 하지만 해외 취업 그리고 국내 취업 서로를 양분화하면서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저의 능력과 성과를 더 인정해주고 자신의 실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정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일자리 변화, 직업의 변화잖아요. 네. 예담양은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민감할 것 같은데 좀 네. 체감을 하나요?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는 체감은 사실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시스템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내는 건 좋지만 그러한 자동 시스템화가 도입되면 사람이 필요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곧 노동 없는 미래가 온다는 말을 봤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필요 없어지면 네. 뭐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걱정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 취업 뉴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 박사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막 계속 인기가 확확 올라가고 있는 아, 진짜요? 코너입니다.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조재한의 다 같이 네. 어떻게 생각해? 왜 이렇게 느껴요? 인기 네.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일단 예담양에게 제가 소방관 관련 네. 이 직업에 대한 질문 10가지를 드리게 되면요. 예담양은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 네. 이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답변을 OX나 주관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이게 관련해서 맞는지 이 부분은 실제로 오늘 현장에 오셨던 대우님께서 네. 그에 대해서 AS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는 코너입니다. 네. 저번에도 어찌 보면 성과가 좀 좋았죠? 네,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네,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X 팻말과 함께 혹은 주관식에 대한 답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이제 들어갑니다. 소방관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극한 직업, 예. 왜요? 깜짝 사명감, 예. 네. 그리고 위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네. 엄청난 업무 강도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지만 이러한 사명감 때문에 소방관 스스로의 생명이 위협받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위험이라는 단어도 제가 선택했습니다. 생각을 생각을. 네. 극한 직업, 사명감, 위험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2번 질문해 주시죠. 두 번째는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일단 전국의 모든 소방관은 같은 복장을 입는다. 오. 입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O를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국가의 공무원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오.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입는 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더 각인이 잘 되지 않을까요? 하긴 왜 경찰 제복도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소방관도 그런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관마다 화재 진압용 개인 전용 소화기가 있다. 오. 있으면 O, 없으면 X. X입니다. 아, 그래요? 네. 소화기가 없다. 네. 작년에 소방관 안전관리 예산을 삭감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때문에 개인 전용 소화기를 갖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청자 입장인데 공부를 해오셨네요. 네 번째 질문이요. 예. 현장 출동 소방관은 정기적으로 체력 시험을 본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O를 하겠습니다. 매번 뭐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시험을 본다. 네, 저는 극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업인 만큼 체력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섯 번째요. 예, 문제가 자꾸 갈수록 쉬워지는 것 같은데 소방관은 야간 근무가 필수다. 네. 예, 맞으면 O 아니면 X. 당연히 조금 모호할 수도 있어요. O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이렇게 진압하는 직업인 만큼 언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잦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인력이 부족해 야간 근무가 잦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요. 자, 여섯 번째 들어가는데 저와 봐도 좀 약간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네. 이 주택을 부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방서가 배상을 한다. 오. 맞으면 O 아니면 X. 이 좀 네. 약간 어려운 문제 같아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네. 네. 저는 X 하겠습니다. 네. 화재를 진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익 추구가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함인데 이를 소방서가 배상해야 할 이유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이건 진짜 화재보험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진짜 정말 네,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될것 알아봐야겠어요. 네.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서 소방관들의 식사 시간은 나눠져 있다. 네. 네. 맞으면 O 아니면 X. 저는 O라고 답하겠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무려 1,3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누어서 네. 식사를 한다. 누군가 한 명은 지켜야 된다는 네. 거죠. 네. 8번이요. 여덟 번째입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 당연히 O 하겠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인명을 구조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좀 약간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못 그렇죠. 해줄 수도 뭐 있기 그럴 수는 때문에 있는데. 네. 강제로 하는 건 좀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홉 번째입니다. 보통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가을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초등학교 때 가을만 되면 산불 조심이라는
표 대회가 초등학교 때 열리곤 했어요. 그래서 잔악계나 산불조심이라는 표어로 장려상을 수상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은근 저는- 상 받은 거 사람. 저는 사실 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네. 자, 마지막 자, 질문이요. 10번째입니다. 좋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답변이 저는 가장 어려웠는데요. 고민 끝에 저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사명감, 책임감 여러 단어들이 소방관 하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방관의 SOS를 다룬 다큐를 봤었는데요. 순직하는 소방관보다 자살하는 소방관이 네네.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 이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해져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선행돼야 누구를 지키기 이전에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또 제가 겪어본 게 아니라서 네.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 자, 과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맞을지 잠시 네.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모셔봐야 할 텐데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소방서입니다. 소방관 근무교대는 3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주간조와 야간조의 근무교대 시간이 되어 업무 인수인계 및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방차 사이로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 소방관.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언제 벨이 울릴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는지 업무를 보다가도 이렇게 딱 벨이 울리면은 그냥 이렇게 출동하는 편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차량에 탑승한 오늘의 주인공 김예슬 대원. 차량에 비치해 놓은 개인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화재 현장이나 위급 상황에 투입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방화복부터 공기호흡기, 무전기 등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장비 점검이 끝나면 자주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김예슬 대원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는 현장에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출동과 관련된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수위 장비를 점검하고 출동해서 건축물의 용도와 또 구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하루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장비 점검 후 찾은 곳은 소방서 내 체력 단련실. 소방관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체력은 기본인데요. 출동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틈틈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수 있답니다.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항상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소방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헬스장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뭐 격하게 운동은 안 하더라도 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정말 나지 않는다 싶으면은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편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전체 회의 시간. 김예슬 대원도 빠질 수 없겠죠. 전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맡은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화로운 근무 속에서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소방관 직업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취감이 정말 커요.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난 후면은 주위의 주민분들께서 막 감사하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막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실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몸으로 성취감을 확 느끼게 돼서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소방관에 도전해서 지금은 현역 소방관으로 활약 중인 김예슬 대원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김예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앳된 오, 모습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복을 입으니까 확실히 또 느낌이 확 드는데요. 뭔가 굉장히 든든하네요. 네. 자, 우리 소방관 직업 현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요. 앞서 예담양이 답했던 내용 AS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이 소방관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였는데 예담양 뭐라고 답했었죠? 저는 극한 직업, 사명감, 그리고 위험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 소방관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이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위험한 순간들을 위해서 사명감도 꼭 필요하고요. 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보다는 생활 안전에 관련된 출동이 훨씬 네. 많기 때문에 네. 극한 직업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소방대원들,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또 극한 직업이라고 못 느끼는 그렇죠. 부분도 있겠죠. 북한 직업 아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전국의 모든 소방관은 같은 복장을 입는다. 예담양 어떻게 답했었죠?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소방 공무원은 복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입은 정복, 그리고 기동복, 근무복, 활동복 등 다양한 네. 복장들이 있는데요. 네. 상황에 맞춰서 갖춰 입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때문에 네. 군복을 입고 네, 맞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소방관마다 화재 진압용 개인 전용 소화기가 있다였는데 예담양 어떻게 답했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네. 혹시 개인 전용 물품 이런 게 있나요? 개인용 소화기는 지급되어지지 않고요. 대신에 개인용 보호 장비인 공기호흡기 세트, 네네. 아니면 무전기나 랜턴 네. 등과 같은 보호 장비가 지급되고 수강과 관창을 이용해서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이 현장 출동 소방관은 정기적으로 체력 시험을 본다라고 아까 이제 오라고 예담양이 답했는데 사실 어제 답이 나오긴 이야기했죠. 했었어요. 그럼요. 네. 오죠. 네, 맞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저희 서울시는 1년에 한 번 4월에서 5월쯤에 체력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 주로 뭐 악력이나 배근력, 오래 달리기 등 6종목의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주로 근력 위주로 시험을 보는 편입니다. 네. 만약 여기에 그 조건에 충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체력 시험이 점수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네. 근무 평정 점수에 이게 포함이 되어져서 반영이 돼서 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 중요한. 뭐 승진도 조금 늦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생기겠네요. 네, 아무래도 체력이 평가다 중요한 보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근무 그렇죠. 평정에 네.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요. 소방관은 야간 근무가 필수다. 예담양 답변은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도 맞죠? 혹시 세모로 드려도 되나요? 그래요? 네. 저희의 네.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내근 근무 같은 경우에는 야간을 하지 않고 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근 근무인 현장 대응단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내근이냐 외근에 따라서 이제 네. 야간 근무가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저 여섯 번째 정말 궁금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주택을 부수었다면 소방서가 배상한다. 예담양은 답변 어떻게 썼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세모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당연히 X일 줄 알았는데. 그래요? 네. 저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네. 강제 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네. 소방 대상물을 필요할 때에는 강제 처분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질 않아요. 네. 하지만 토지 외의 소방 대상물, 즉 옆 건물이나 옆 대상물을 저희가 긴급하게 강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가 하는 아닌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갑자기 보상하게 아니면 또 됩니다. 무슨 사람이 또 네, 7번째 질문이 소방서 소방관들의 식사 시간은 나뉘어 있다. 이거 예담양 답 어떻게 썼죠? 저는 나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칼같이 나뉘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출동 관련상 사무실을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암묵적인 룰처럼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다. 예담양 답변은요?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네. 처벌을 받나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꽤 처벌이 강하군요. 네. 어떻게 처벌을 내리는 거죠? 저희가 그 차량 안에 CCTV가 아, 달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의도적으로 비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CCTV를 증거 화면을 지출을 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요. 이런 네. 처벌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네. 진로는 방해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자, 보통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 예담양 답변은 뭐였었죠? 저는 가을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언제 이거 되게 가장? 궁금해요. 네, 맞나요? 보통 건조하기 때문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이 굉장히 화재가 많이 난다고 알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는 봄이 습도도 낮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네.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산불 화재가 그렇죠.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봄에요. 네. 저희 동네 이름이 같은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산들이 네. 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그 재난 문자가 저희 동네에 있는 산에서 왔고요. 그 다음 날에는 서울시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서울 쪽에서 또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산불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봄에 빈번하게 나는데 뭐 사실 봄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사계절 내내 화재는 또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또 산에 계시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이 좋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예담양 어떻게 답했었죠? 저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입장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무엇이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예담 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앞서서 했던 질문들 얼마나 맞았는지 AS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김예슬대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얘기했었죠. 전국 4만 5천 명 소방관 중에 여성은 3,200명, 약 7% 정도밖에 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소방관 직업은 아직까지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7% 안에 드는 분을 아우, 저희가 직접 그렇죠. 모셨어요. 자, 언제부터 소방관을 꿈꿨고 또 소방관에 도전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복 공무원이 꿈이었어요. 네네.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군인이셨어서 네. 제복에 대한 좀 동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커가면서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지인분이 소방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삶? 네. 정말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현장 대응단이라고 하셨는데 현장 대응단의 업무는 네. 어떤 게 있나요?
말 그대로 현장에 대응을 하는 부서예요. 네. 직접 출동을 해서 불을 끄고 그리고 요구 조자를 구조하고 또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네. 그럼 직접 그 옷도 다 입고 출동도 네. 하시고 네, 그렇죠. 그 무거운 거를 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아니 7% 안에 드는 분인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앳된 여대생 느낌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소방관이 이제 꿈이었고 이제 제복도 멋있고 이제 꿈을 이루셨는데 시험 굉장히 어렸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뭐 제 꿈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뭐 전혀 힘들지가 않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어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체력 단련이 생각을 전환하는 힐링 타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네. 그 체력 평가가 이제 6개 그렇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조금 지구력이 좋은 편이어서 오래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편입니다. 저 혹시 체력 평가 총점 그 몇 점 맞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총점이 60점 만점인데요. 그 중에서 59점. 네? 아니 그럼 하나 빼고 다 만점인 건데. 네. 아니 그렇죠. 그 9점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 9점 받은 종목은 혹시 어떤 거였나요? 제가 멀리 뛰기가 한 2cm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기 전과 후에 좀 생각과는 달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이제 보통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뭐 요구 조절을 구조하고 뭐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대표적인 일들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더라고요. 요구 조자가 내부에 갇혀 있을 때는 뭐 실제로 문개방을 하기도 하고 네. 위해 동물을 잡아들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장마 때는 뭐 배수 작업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넓은 범위의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출근 첫날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진짜 지금도 정말 생생한데요. 첫 출근 날에 직원분들 앞에서 정말 패기 있게 막 인사도 드리고 다짐도 막 말씀을 드리면서 긴장하지 않은 척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까지 떨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떨리셨어요? 저희 첫 근무가 당번 근무죠. 24시간 근무였는데 네. 낮에는 행정 업무를 간단하게 배우고 저녁에는 이제 출동 대기를 위해서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재 출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나갔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 연막 소독을 화재로 오인을 한 연기 나니까. 네,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바로 되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심장이 너무 막 쿵쾅거리고 혹시 내가 이 출동 소리를 못 들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막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제가 바로 양말을 갈아 신었던 기억이 나요.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뭐 그때처럼 긴장은 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그런지 출동 벨소리도 구분하고 또 현장 상황을 예측하면서 출동을 하곤 합니다. 네. 그저께 그 배우님께서도 실제로 떨리고 그래도 침착하게 네, 표신하지 맞아요. 않게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 현장 화재 진압도 해보셨나요? 그렇죠.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도 정말 또 긴장. 떨리고 또. 그날이 새벽이었는데 대형 건물 영업장에서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신고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신없이 이제 방화복을 입고 공기호흡기를 메고 무전을 들으면서 가는데 무전에 정말 다급한 목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불이 났구나. 정말 긴장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바로 수간을 연장을 하고
진압대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세탁기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에 연기가 확 휩싸인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뭐 큰 불은 아니었는데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긴장감을 맛봤던 순간이었습니다. 세탁기를 통해서도 또 화재가 발생을 하는군요. 그 어제 저희가 얘기 들을 때 화재 진압을 하러 나갈 때 각각 이제 임무가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들었는데 그럼 혹시 현재 맡고 있는 임무는 어떤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평상시에는 제가 탱크차를 탑승을 하고 네.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지휘 차량을 탑승해서 상황 관리를 맡기도 합니다. 탱크차 대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물 주위에 있는 소화전을 점령해서 물을 보수를 하고요. 이 물을 펌프차에 공급을 하거나 아니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수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화재 차량에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돕기도 합니다. 네. 실제 화재 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또 소방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공포심을 극복하시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노하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뭐 저 안에 내 가족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공포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매번 매 순간 매 출동마다 저희가 저 안에 내 가족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포심이 조금 들더라도 나를 믿고 또 동료를 믿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동료를 믿고. 네. 근데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조금 경험이 많지가 않은 편이라서 경험이 많으신 이제 다른 주임님들께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화재 시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공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평면도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건물의 위치를 알고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가보지 않은 이상 낯선 건물일 뿐인데다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연기나 뭐 낙하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더더욱 안 돼서 공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화재 진압 중 자주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있나요? 착용하는 장비가 저희가 굉장히 많고 또 크기 때문에 어딘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늘어진 전선에 의해서 저희가 공기호흡기가 걸리기도 하고 또 좁은 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뭐 장비들이 좀 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네. 이 보통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업무를 좀 잘하는 방법,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도 처음 소방서에 배명을 받고 이 질문을 똑같이 주임님들께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의욕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과하다 보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무겁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총 25kg 정도 돼요. 한 사람이 드는 장비가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특수 방화복, 뭐 진압 헬멧, 진압 장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9kg 정도가 되고 그 외에 뭐 공기호흡기 세트, 공기호흡기나 뭐 등지개나 아니면 면체를 포함해서 12kg. 그리고 그 이외에 무전기, 뭐 랜턴, 탐조등, 랜턴, 뭐 경보기 등을 기타 장비들을 포함해서 한
한 4kg 정도. 그래서 총 25kg 정도가 되고요. 그 이외에 뭐 만능도끼나 탐조 등 뭐 수관이나 관창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이제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출동할 때 보면 굉장히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 순식간에 그걸 다 착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차량에 탑승해서 바로 이제 방화복을 갈아입고 출동을 하면서 공기업기를 메고 그리고 바로 출동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잘 들려면 평소 체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평소 체력 유지를 위한 단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은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해요. 아니,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막 격렬한 운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제 체력을 유지할 정도의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네. 시간이 나지를 않으면 외출하기 전이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간단한 홈트레이닝을 통해가지고 체력 단련을 하는 편입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네. 좀 알려주세요.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네, 우선 119에 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화기나 또는 옥내 소화전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을 해주셔야 돼요. 네. 화재 초기에는 이런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들이 초방차 한 대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에는 대피를 지체 없이 대피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피를 하시면서도 중요한 것이 화재 경보기를 누르시거나 또는 큰 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성으로서 소방관을 할 때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 정말 많아서 이게 좀 이렇게 어필이 돼야 돼요. 정말 많아서 네.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네. 자부심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요. 네. 이런 방송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일반 회사원이면은 이런 출연을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정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요.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네. 반대로 여성이니까 여성으로서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나요? 딱히 여성이라서 힘들다 하는 부분은 없어요. 뭐 타 남성 대원분들과 똑같이 더우면 더위 때문에 힘들고 또 장비가 무거우면 무게 때문에 힘들고 네, 물론 상대적으로 여성의 힘이 약해서 장비를 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체력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화재 진압 업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어찌 보면 정말 좀 속상했던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내도 좀 속상했던 경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는 화재가 나면 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네.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 바로 대피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정말 가끔 가다가 보면 통제에 따라주시지 않으시거나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항의라면 어떤? 하는 일이 있으신데 왜 나가야 하느냐, 빨리 벌써 진압이 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빨리빨리 행동해라? 약간 그런 항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속상하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본인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안전과 관련된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네. 정말 그 현장에서
누구도 소방관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그럼요. 자칫하면 작은 그런 실수나 작은 생각들이 큰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전 불감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요. 그럼요. 그런 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소방관, 소방대원들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김예슬 대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대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소방관의 매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스트 3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성취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시민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럴 때는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저희에게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원들 간의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네. 저희는 매일을 붙어 있다시피 하고 네. 또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겨내는 대원들이기 때문에 네. 끈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처 능력이 좋아진다는 점. 저희가 정말 다양한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능맨이 된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네, 확 와닿네요. 그럼 어떤 여성분들이 소방관을 하면 잘할까요? 모든 여성분들이 도전을 하신다면 잘 하실 수 있는 직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체력이 기본적으로 조금 되시고 적극적인 여성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대원분들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 제일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김예슬 대원과 함께 소방관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담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거 있나요? 저 김예슬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았던 거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 됐으면, 내가 이걸 잘했으면 하는 마음밖에 갖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 그러니까 아까 4차 산업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나운서보다 소방관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솔직히 아나운서가 전망이 안 좋은가요? 어제 만 40세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그 체력 훈련을 좀 열심히 가능합니다. 해서. 예. 네, 우리 김예슬 대원님은 앞으로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으세요? 제 좌우명이 처음처럼인데요. 제가 첫 배명을 받았을 때 직원분들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소방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또 노하우도 생기겠지만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열정적인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본받고 싶은 네. 정말 모습입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여성 도전 직업 중에 하나로 소방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총평해 주시죠. 일단 고용 전망이라든지 미래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밑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른 데 노력하는 대비 이 소방관 쪽 공무원 시험에도 준비를 해본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소성이잖아요. 이 자기의 자부심, 이 직업에 대한 희소심과 프라이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 직업 분야를 더욱 빛나게 해줄 네. 직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오늘 시청하고 계신 여성분들 한번 도전해볼까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준비해서 그 성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방관을 꿈꾸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여성 소방관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꼭 멋진 소방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딸이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포켓볼 선수가 당구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또 제복 입은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괜찮다. 소방관으로서 한번 저도 꿈을 한번 심어줘볼까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예슬대원님, 예담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재난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이죠. 소방관은 그 어떤 직업보다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말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지금은요, 여성의 참여가 비교적 적은 직업이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들의 도전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그래야만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많은 여성분들 소방관 직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